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번 한 열흘간 갑목부터 개수까지 꼭 공부를 했고 한번 순회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오늘 다시 또 천간 갑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또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영신계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행으로 듣고 봤을 때는 갑목,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에 해당이 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눠볼 수가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 나눠놓는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음에 해당되는 나무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을목이라고 해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첫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지만, 을목은 천간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되면서 얘는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해서 음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그 성정이 더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굵고 높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 되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르지하고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갔을 때 나무가 산에 가면은 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풀보다는 좀 단단한 재질의 개나리 같은 철쭉 같은 그러한 꽃나무들도 있고, 아니면 은행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뭐 편백나무 같은 거 이런 나무들도 늘 산에 가면 즐비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갑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즉 양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표현해서 표현해서 큰 나무들 있죠. 은행나무 같은 거, 굉장히 오래된 은행나무 같은 거는 굉장히 크죠. 옛날 영화 은행나무 침대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나무 같은 것도 갑목 같은 그런 재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나무 같은 것도 갑목을 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적송이라고 해서 옛날에 궁궐 같은 거라든가 큰 집을 지을 때 썼던 그런 고든 소나무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집에서 분재 같은 거 쓰는 소나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휘어져 있고 그게 높이 자라지 않는 그런 소나무인데, 그런 거는 같은 소나무라 하더라도 오히려 관상용의 나무 같은 경우는 양목인 갑목, 대리목으로 보기보다는 관상용은 대체적으로 을목으로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같은 소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양목인 갑목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관상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건 을목으로 볼 수도 있다, 같은 소나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은행나무, 전나무, 소나무, 뭐 편백나무, 이렇게 큰 나무, 오동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 같은 경우를 양목인 갑목이다라고 하고요. 갑목인 양목의 용도가 있죠. 쓰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10개의 천간은 반드시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가 있냐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어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어서 잘 다듬어서 목재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동량지목으로 쓴다, 아니면 동량지재로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경우, 잘 키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베어서 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집을 짓는데 대들보라든가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쓰게 되고, 옛날 조선조 시대 때는 집에서 딸을 낳게 되면, 아니면 손녀를 낳게 되면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거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집에 시집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혼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집에서 딸이 태어나게 되면, 그때 딸이 태어나는 순간 산에다가 좋은 나무 있죠. 우동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심어놨다가 아기가 이제 시집 갈 때쯤 되면 그 나무를 베어다가 혼수 같은 거 있죠. 왜 그 여자들 작은 화장품 같은 거 담고 면겨, 얼굴, 거울 같은 거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여성들이 쓰는 그런 것을 혼수용품으로 만들어줄 때 옛날에 또 어르신들은 그런 또 지혜를 또 발휘했다라고 합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가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탁상이라든가
명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구용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간목의 특징이 단단하고 재질 스스로가 휘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간목을 그렇게 목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아울러 있어 주어야지만, 경금은 간목을 다듬는 도끼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칼 같은 용도로 쓰는 것이고, 도끼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칼 같은 것이 무디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부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시켜야지만 톱 같은 것, 도끼 같은 것이 나를 아주 예리하게 해야지만 간목을 예리하게 잘 다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해야지 경금으로서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경금이 용도가 있으려면 간목을 봐야지만 간목을 배워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잘 보면 간목은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고, 경금은 또 정화가 있어야 되니까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고, 또 정화는 간목으로서 생겨줘야 되고,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벽갑 인종해 줘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간이 경금일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기 때문에 얘를 어떤 도끼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로서 무쇠를 갖다가 단련시켜야지만 그 무쇠 덩어리를 강철을 기물로 만들 수 있죠. 단 정화라고 하는 것이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금은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고, 일간이 정화였을 때는 촛불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등촉지와 같은 그런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료가 있어 줘야 돼요. 모닥불이 정화라고 하면 장작이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 전기불이 정화라고 하면 전기가 있어야지만 정화를 살릴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연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고요. 간목은 왕하게 되면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기 때문에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화일간이었을 때 간목 경금을 쓰는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말하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이었을 때는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다듬어야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디면 간목을 다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화로 경금의 나를 예리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일간일 때, 정화가 일간일 때, 간목이 일간일 때 이렇게 쓰임이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간의 보완 관계, 경금은 정화 간목, 정화는 간목 경금, 그 다음에 간목은 경금 정화, 이렇게 서로 보완해서 쓸 수 있다. 이건 거의 뭐 세트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명리라고 하는 것을 단기간에 속성에서 3개월 6개월 안에 마치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욕심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지지부진하게 10년 20년 30년씩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압축해서 한 딱 2-3년만 정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명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공부들도 많이 중요하죠.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또 알게 모르게 또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내막을 볼 수 없는,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내막을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학문에 비해서 조금은 좀 내밀하면서도 좀 중요한 그런 학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목, 다자란 제목으로 쓸 때는 경금 정화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그 배합법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도 이제 좀 반복을 좀 많이 했죠. 벌써 어저께가 처서였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금의 기운이 완연한 그런 절기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입추가 되면서부터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또 입추가 되면서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유술이라고 해서,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죠. 서쪽 방향을 뜻하는 것이 되는데,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네 가지로 인묘진이라고 하는 방향,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방향, 지금 말한 신유술이라고 하는 방향,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사오미는 방역으로는 남쪽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지금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 공부하게 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서쪽에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북쪽에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볼 수 있죠. 인묘지는 봄이고요,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처음 듣는 분들은 인묘진월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묘진은 인월, 묘월, 진월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고요. 4월, 5월, 미월 따로따로, 신월, 유월, 수월 따로따로가 되겠고요. 해월, 자월, 축월로 따로따로 돼서 인월, 묘월, 진월을 한쪽 방향,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잡아서 인묘진월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4월, 미월은 4월, 5월, 미월을 한쪽에서 남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4, 5, 미월 남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신유술은 서쪽이라서 원래 신월, 유월, 수월의 각각의 월령이지만 이거를 신유술월로 부르는 것이고, 또 해자축월도 마찬가지로 해월, 자월, 축월 동절이지만은 이거를 같은 북쪽 방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해자축월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서쪽에 있을 때 하나의 계절이고, 양력으로는 대체적으로 한 8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입추가 되어야지만 신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입추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신유술월 금왕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이죠. 신월은 금이 뭐죠? 임관지가 되고 포태법상, 그 다음에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된다. 이건 포태법 12운성을 말하는 거고,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쇠를 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태법을 가지고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한지를 이렇게 논하는 것인데,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이 왕한 계절이면서, 금이 왕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역할, 금생수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왕하다, 모두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금이 왕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목을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은 굉장히 약한 단계, 그 다음에 화도 신월에 이르게 되면 약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간목 자체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 되면 여기가 바로 절지에 해당이 돼요. 포태법 12운성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바로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은 왕하죠. 근데 신금은 간목 입장에서 이게 편관이 되죠. 편관 내지는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편관 칠살을 왕한데 일간 자체는 약한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써야 되는데, 특히나 추동절,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이 추동절에는 간목을 자라는 나무로 보지 않고 성목, 다 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신유술월,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론적으로 베어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원령 자체에서 금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금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저 금을 갖다가 통제시켜 줄 수 있는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 중에서도 어떤 화? 정화라야지만 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죠. 만약에 금수가 왕해서 사주가 좀 한습해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병화를 쓸 수도 있지만, 병화는 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건 조후의 용도고요. 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라야지만 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화가 있게 되면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투출해서 경금으로서는 간목을 작발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씁니다.
근데 일간 자체는 약하고요. 정화도 신월에 약하고 오로지 경금만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간목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진토라든가 해수 등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인목이라든가 묘목을 얻어서 간목의 뿌리를 얻으면 그야말로 간목 자체가 굉장히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큰 나무를 베어야지만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진토라든가 해수 같은 게 뿌리를 두면 간목 자체가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은 나무는 작은 용도, 큰 나무는 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신월의 간목은 정화 경금을 쓰지만 일간 자체도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서 세력이 있어줘야 된다. 힘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큰 용도로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 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을 살펴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 즉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령인 신월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중에서도 이것도 양금이 되죠. 그래서 양대 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죠. 월령에 있는 금은 극하는, 목을 극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간목의 입장에서 금은 뭐예요? 관성이 된다. 근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 예를 들어서 을목이 신금을 보거나 간목이 유금을 봤을 때 음대양, 양대음이 관계가 됐을 때는 정관이 되지만, 오늘같이 양목이 양금을 봐서 이렇게 양대양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이라고 칭하지 않고 편관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편관격이라고 하는데,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죠. 칠살격,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칠살격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월령은 금이 왕하고 칠살이 왕하고 일간 간목은 절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은 어떻다? 매우 약하다.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칠살은 왕하다. 신약살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다른 말로 살은 중하고 일간은 가볍다. 일간은 약하다. 살중 신경하다. 신약 사랑하다.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왕하기 때문에 저 칠살이라고 하는 편관을 어떻게 잘 중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칠살을 중화시키는 방법에는 살인상생하는 방법과 식신제사라는 방법, 상관제사라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 살인상생이 될 때는, 일간이 약했을 때는 살인상생 인성으로서 살인상생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일간 자체가 뿌리에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지지로 인목, 묘목, 하다못해 진토 등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살인상생하기보다는 이때는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살을 제하는 것이 좋은데,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제사라는 것보다는 어떤 거? 상관제사라는 것이 더 좋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것을 좀 명리 이론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칠살이 금이고 신금이고 천간으로는 경금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그렇죠. 정화죠. 정화라야지만 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이죠. 그래서 상관 제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면, 물론 격국 자체는 식신제살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고 단지 조후하는 용도밖에 없기 때문에 국세는 상관인 정화를 보는 것보다 식신인 병화를 보는 것이 국세가 더 떨어진다. 물론 병정화가 같이 있어도 나쁘지 않겠지만 둘 중에 어떤 하나만 있어줘야 된다. 그때는 병화보다는 일단 정화를 얻는 것이 금을 단련해서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쓰는 데는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식신제사를 상관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약하지 않고 일간이 지지에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 지지로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또 말씀드렸던 것 해수도 괜찮고요. 진토, 진짜 하다못해 미토라도 하나 좀 있는 것이 낫지. 만약에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 이때는 상관제사를 할 수 없고, 이때는 부득이하게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뭘 해줘야 된다? 살인상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신월에 간목이 태어났을 때 살인상생 해주는 것보다는 제사라는 것이 공력이 더 크고요. 또 제살 중에서도 식신제사보다는 상관제사라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런 게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은 당연히 이건 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상관제사라는 사람이 국세가 식신제사 살인상생 하는 국세보다는 대단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짜여져야지만 신월의 경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지만 재성이죠. 근데 안에 신금 개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간목에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근이 되지 않죠, 축에는. 하지만 일지 밑에 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진토는 같은 재성이죠. 얘도 재성이지만 진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이 진 안에는 지장간이 을, 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미약하지만 이 진에는 통근할 수 있겠고 개수의 생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인묘목에 뿌리를 두는 것이지만, 이것이 여의치가 않을 때는 진토라도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갑진일조.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진토를 얻은 것이 좋은 것이고, 일단은 사주 자체가 다 음습합니다. 진토도 수를 가지고 있고요. 신월에 금기가 강한 계절에 축토도 음습한 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월간의 병화가 이렇게 있어서 조후해주는 정도는 괜찮죠. 근데 병화는 말씀드렸지만은 조후 좀 약간 서늘한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는 있을지언정 금을 어떻게 된다 단련하는 용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인데, 더 아쉬운 점은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신금이 병화를 갖다가 묶어 놓고 있다. 뭐라고 하죠? 이거를 갖다가 기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병화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도 약한 것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생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생시가 12가지 생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생시는 병인시 아니면 정묘시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더 고른다라고 하면 정묘시가 가장 그래도 배합상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병인시가 됐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신월의 간목 자체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정화를 취용하고 간목을 작벌해서 큰 제목으로 썼어야 되는데, 병인시가 안 되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이 흠이고 화를 얻지 못한 것이 흠이다라고 봤을 때,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에 진의 뿌리를 뒀었는데 인에도 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정화 아닌 것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화인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조우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이기 때문에 부를 얻을 수는 있을지언정 귀를 크게 얻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정화를 얻을 때는 그때는 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정화가 있게 되면 학급 반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정교 회장을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대학 가서는 총학생 회장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는 그에 대한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는 도지사라든가 아니면 시의원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원국에 있는 것과 원국에 없는 것은, 원국에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 인생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짜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귀는 아니지만은 대운이라 세운에서 어떤 그렇게 조합이 됐을 때는 그 당시만큼은 귀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도의원 시연 나가서 도의원 같은 거 할 수 있죠. 시의원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근데 딱 한 번 하고 3, 4년, 4년 정도, 4년이죠 임기가. 4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자기 본업에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체 사주에서는 귀를 얻는 사주는 아니었지만 그 기간만큼은 귀도 얻을 수 있던, 그러니까 만약에 병인시였을 때 그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정화운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 이렇게 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짜임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묘시 같은 경우 됐을 때는 이거는 정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간목이 진해, 그 다음에 묘의 뿌리를 뒀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간목이 약하지 않고, 원령 자체에서도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화로서 관살을 능히 통제해서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 정묘시 둘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병인시보다는 정묘시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경호시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신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작보라는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시지에 암장되어 있지만은 투출된 정화는 아니지만 오중 정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구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병인정묘시였을 때는 간목이 시지의 인목이라든가 시지의 묘목에 이렇게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에만 뿌리를 두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너무 좀 약한 것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임신시 내지는 개유시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신월에 축토 있고 진토 있고 이렇게 다시 신금 있으면 이거는 토금, 금이 왕한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은 진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이건 금이 너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아까는 식신제살 내지는 상관제살이지만 이거는 살인상생의 국세가 된다. 어떤 분들 살인상생은 정인만 되고 편인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인이냐 편인이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있으면 정편인 상관없이 살인상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인상생이 됐다 하더라도 사주 전반이 어때요? 일단 금의 기운을 수가설에서 일간을 생해주긴 하지만 사주가 한습하죠. 이런 경우에는 임수의 용도도 있지만 중요한 건 화가 살아나가지고 한습한 사주를 좀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시 내지는 개유시 내지는 을해시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술충이 되죠. 자, 간신히 진중 개수 을목이 간목이 뿔을 뒀었는데, 진술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중에 있는 을목, 진중에 있는 개수가 사라져 버립니다.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 간목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원래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진술충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갑술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생신은 아니다. 제일 좋은 거 병인정묘시, 그 중에서 정묘시 정도 선택하시면 되겠고, 하다못해 아니다, 그래도 일단은 병원에서 안 놔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경호시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